안녕하세요. 부탄시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재미난 내용을 가져왔어요. 제가 모두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다뤄봅니다. 주 내용은 제가 주변 지인들의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는데 이 아파트 매수 시 실패자들의 공통점을 모아봤어요. 실패자의 의미는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 또는 매수 후에 후회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만족스러운 내 집 마련을 응원하며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따라와 주세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주변 지인들이나 지인 가족들까지 해서 입지 분석부터 시작해 아파트 매수까지 좋은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진 않아서 100건 이상 이렇게는 안 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횟수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위에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시 기본 중 기본이며 가장 철저히 해야 하는 자금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자신의 현금, 대출, 인테리어 비용, 부대 비용,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현금의 경우 예적금, 주식 등 한 달 안에 동원 가능한 자금만 생각해야 하는데요. 주의할 경우는 부모님이 추후에 돈이 생겨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아니면 투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현금화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내년 성과금이 얼마 나올 것 같다든지 등 이런 부정확한 것들은 배제를 시키거나 극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죠. 또 대출의 경우 한 군데에서만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은행의 대출 상담사 또는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더블 체크를 꼭 하세요. 요즘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 대출 상담사들도 혼란을 겪고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최대한 정확한 상담을 하고 똑부러지는 담당자, 은행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대출 금리가 가장 좋다는 기준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부대 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에 1억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본만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안쪽으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비상시, 활용자금까지도 부대 비용의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꼭 명심해서 실제 아파트 거래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주변 실패자 케이스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 금액까지 포함을 해놓고 이 추후에 오류가 생겨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도 상담사가 실수로 바뀐 내용을 모르고 설명했는데 그 한 번의 상담을 믿고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해서 날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마음 아픈 케이스를 겪지 않았으면 해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나 아파트 선정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흔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이 지역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사야겠다 맘먹고 집 구경, 세무 상담, 대출 상담까지 마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이 애매해서 다른 지역으로 마음을 돌리더라고요. 또 그러고서는 아이 키우기 부적합한 동네라고 눈을 돌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자금 계획까지 모두 마치고서 이런 고민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첫 단계부터 돌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동네를 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입지 요소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회사가 바로 앞에 있어서 걸어갈 수 있다라든지 맞벌이라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한다던가 또는 학령기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얕고 긴 고민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시선을 너무 의식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 너무 치중하는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미래를 생각해서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상급지 고가 전세를 살고 있는 친구를 의식하다 보니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 전세를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물론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보다 2년이 지난 지금 해당 부분은 전세금을 더 올려주고, 반대로 재개발 물건은 처음보다 4억이 상승한 것을 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A라는 아파트를 매수 고려하고 카페나 이 커뮤니티에 가입한 지인이 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 근처에 뭐 안 좋은 게 생긴다는 등, 쓰인 자재가 어떻다는 등, 놀이터가 어떻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아파트로 계속 눈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장단점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세요. 어떤 아파트든 모두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내 집 마련 후에 아파트 값이 바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케이스인데요.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락장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다음 상승장이 오면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지역을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산 가격은 거품이 끼면 언제든 하락 가능하고 저평가되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원리 아닌가요?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마음 많이 쓰립니다.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걱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룬 사람을 볼까요? 2년 뒤에는 전세금을 올려주게 되고 사려 했던 집은 더 올라 있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것보다 마음 쓰린 경우 없습니다. 그 말은 하락장을 너무 무서워해서 내 집 마련을 미루면 평생 집 못 사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무작정 내 집 마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충분한 공부와 임장으로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고, 또 너무 고평가된 타이밍이 아닐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재밌으셨나요? 저의 주변 지인들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2026년에 어떤 방향이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탄씨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